지난달 30일 미전역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2월 6일 이후 근 6개월 만에 다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지난 7월 31일 기준 하루 신규 확진자가 2만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병원 두 곳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직원들 사이에서 돌파 감염이 무더기로 발생했습니다. 오늘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식당과 술집 등 개인 사업자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들만 입장시켜달라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이 코로나19 퇴거 유예 시한인 7월 31일에서 이를 연장하는 법안을 처리하려다 공화당의 반대로 실패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다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에는 미 전역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2월 6일 이후 근 6개월 만에 다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는 10만 1,17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인 29일 8만 3,062명에서 하루 만에 1만 8,000명가량이 증가한 결과입니다. 미국의 신규 확진자가 하루 집계치로 10만 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2월 6일 이후 처음입니다. 지난달 30일 기준 일주일간의 일평균 신규 확진자 발생 건수는 7만 2,493명으로 일주일 전 5만 333명에 비해 무려 44%나 늘었습니다. 이런 급증세의 원인은 전염력이 강한 델타 변이가 지배종으로 자리 잡은 데다 코로나19 비접종자를 중심으로 바이러스가 빠른 속도로 퍼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현재 미국 인구 중 접종을 완전히 끝낸 비율은 49.6%, 최소 1회 접종 비율은 57.7%입니다. 백신 접종이 가능한 12세 이상 인구 중에서는 완전 접종이 58.1%, 1회 접종이 67.5%입니다. 현재 백신 물량이 넘쳐나고 있는데도 백신 접종을 거부하거나 접종을 망설이는 사람들이 바이러스 재유행의 주된 온상이라는 분석이 잇따릅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접종이 가능한 사람들 가운데 1억 명가량이 아직 백신을 맞지 않았다고 언급하면서 비접종자 중에서 생기는 발병을 보고 있다고 접종을 촉구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지난 7월 31일 기준 하루 신규 확진자가 2만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AP통신은 현재 미 전역에서 신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플로리다주가 새로운 감염의 중심 지역이 됐고 미국 내 신규 환자 가운데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7월 31일 기준 플로리다주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2만 1,683명에 달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CDC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플로리다주의 감염 확산 속도는 경악하리만큼 빠릅니다. 하루 전날만 해도 플로리다의 신규 확진자는 17,093명이었는데 24시간 동안에 2만 1,683명에 이른 겁니다. 그 이전에 플로리다주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최고점에 이르렀던 때는 지난 1월 7일이고 하루 확진자 수는 19,334명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가을 학기 시작을 앞두고 학교 구역에서의 마스크 착용 강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디센티스 주지사는 30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마스크 착용 지침을 비과학적이고 일관성 없는 권고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이번 행정명령 조치를 자녀에게 마스크를 착용시킬지를 선택할 부모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디센티스 주지사는 행정명령에서 어린이에게 마스크를 씌우면 건강에 좋지 않고 어린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질병에 걸릴 위험이 낮고 바이러스 확산에 중대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여러 연구 결과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병원 두 곳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직원들 사이에서 돌파 감염이 무더기로 발생했습니다. 감염자 가운데 대다수는 델타 변이 감염으로 조사되는데 백신을 맞은 사람들도 바이러스에 전염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뉴욕타임스 등 언론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의 저커버그 종합병원과 캘리포니아 대 샌프란시스코 의료센터에서는 최소 233명의 직원이 백신을 접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전염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델타 변이에 감염됐습니다.
저커버그 병원에서는 확진된 50명 중 약 75에서 80%가 백신을 접종받았고 샌프란시스코 의료센터는 감염 직원 183명 중 153명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었습니다. 확진자 중 일부는 무증상이었고 대부분 경증이나 중간 정도의 증상을 보였고 2명만 입원했습니다. 매사추세츠주의 한 대규모 행사장을 찾은 사람들도 무더기로 돌파 감염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지난 30일 이 사례를 소개하면서 델타 변이의 높은 전염성을 경고했습니다. 해당 행사에 참석한 뒤 코로나19에 걸린 사람들은 무려 469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74%는 백신을 2차까지 맞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구진이 감염자 가운데 133명의 바이러스 검체를 분석한 결과 90%는 델타 변이에 감염됐습니다. 연구 결과 백신을 맞은 감염자들은 백신을 맞지 않은 감염자와 비슷한 양의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월렌스키 소장은 이것이 CDC가 다시 마스크 착용 지침을 변경하게 된 중대한 이유라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미 전역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전국적인 백신 접종 의무화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로셸 월렌스키 CDC 국장은 지난 30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전국적인 백신 접종 명령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월렌스키 국장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연방정부 차원의 백신 접종 명령에 동의하는가라는 질문에 그게 이 행정부가 들여다보는 일일 것이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이후 SNS에서는 해당 발언을 바이든 행정부가 전국적인 백신 접종 의무화를 추진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사용자들이 속속 나왔습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이 전날인 29일 연방정부 공무원과 군인의 백신 접종 증명을 의무화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는 방역 지침을 발표했기 때문에 월렌스키 국장의 발언이 더 주목을 받은 겁니다. 30일 월렌스키 국장의 트위터는 이런 논란에 대한 해명 차원입니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수석 부대변인도 같은 날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로서는 전국적인 백신 접종 요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뉴저지도 늘어나는 확진자 수의 방역 지침을 강화했습니다. 오늘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식당과 술집 등 개인 사업자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들만 입장시켜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식당과 술집 등에 백신 접종자만 들여보낼 것을 부탁하고 제안했다며 그것이 그들에게 최선의 이익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식당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에게 고객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확인한 뒤 들여보내야 한다는 것이 쿠오모 주지사의 주장입니다. 아울러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운영하는 메트로폴리탄 교통국과 뉴욕, 뉴저지 일대의 국제공항과 다리, 터널, 항만, 버스터미널 등을 운영하는 폴스 오소리티의 모든 근무자에게 백신 접종 의무화 명령을 내렸습니다. 뉴욕시에서는 마스크 착용 지침이 다시 강화됐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오늘 백신 접종을 마쳤더라도 실내 환경에서는 마스크를 쓸 것을 강하게 권고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뉴욕시에서는 대중교통과 병원 등 일부 시설의 경우에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오늘 권고에 따라 식료품점과 같은 다른 실내 공공장소에서도 마스크를 다시 써야 할 전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연설에서 현재로선 코로나19 백신의 부스터샷이 필요하진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률이 비교적 높은 다른 나라들은 이미 부스터샷 접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구 60%가량이 접종을 완료한 이스라엘은 부스터샷 접종에 가장 먼저 나섰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12일 면역 취약자를 대상으로 부스터샷 접종을 시작한 데 이어 30일에는 백신 2회차 접종 후 5개월이 지난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부스터샷 접종에 들어갔습니다. 영국도 다음 달부터 면역 취약자와 50대 이상 3,200만 명에게 부스터샷을 접종할 계획입니다. 텔레그래프는 영국 정부가 연내 부스터샷 접종을 끝낼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독일도 다음 달부터 고령층과 취약군에 부스터샷을 접종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 정부는 의료진이 요양시설 거주자를 찾아가 백신을 접종하고 집에서 요양하는 고령자나 면역 취약자는 주치의가 접종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시아에선 캄보디아가 방역 일선 인력 50만에서 1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스터샷을 접종하겠다고 이를 발표했습니다. 일본도 부스터샷 접종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고 한국도 부스터샷 접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한국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은 지난달 30일 고령층과 요양병원, 요양시설 입원 및 입소자 등 고위험군,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등 바이러스 벡터 백신 접종자부터 부스터샷 접종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코로나19 퇴거 유예 시한인 7월 31일에서 이를 연장하는 법안을 처리하려다 공화당의 반대로 실패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360만 명이 당장 집세를 못 내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회 전문 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30일, 오늘 18일까지 코로나19 퇴거 유예 시간을 연장하는 법안에 만장일치 통과를 시도했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전국의 세입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31일 밤 자정이었던 전국적 퇴거 유예 연장 시한 이전에 이를 뒤집기 위한 노력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 한 명은 수백만 명의 저소득층 세입자들이 집에서 쫓겨날 위기라며 의사당 밖에서 캠핑까지 하며 대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법을 두고 이렇게 이례적으로 민주당과 백악관의 대립과 비난이 나오고 있는 것은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법안의 만료기한이 도래한 것을 몰랐던 사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이 하루 전날에 임박해서야 의회에 이 법의 연장을 요구해서 자신들이 이를 처리할 시간이 없었다고 격분했습니다. 하원 재정서비스위원회의 민주당 맥신 워터스 위원장은 백악관이 이를 맡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토로했습니다. 백악관은 일단 주와 지방정부에 긴급 임대료 지원 자금을 지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즉각 발부하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일부러 최후의 순간까지 미루다가 신속한 처리를 원한 것인지 내심 7월 31일로 퇴거 유예 기간이 종료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었던 것인지를 두고는 많은 평가와 비난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기원을 두고 미 정보당국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의 연구소에서 유전자 조작 바이러스가 유출된 것이라고 지목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의회 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공화당 마이클 맥콜 하원 의원은 오늘 코로나19 기원에 관해 자체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코로나19가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유출된 유전자 변형 바이러스에서 비롯됐다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는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처음 발병이 공식 보고됐는데 동물을 통해 인간에게 넘어왔다는 자연 발생설과 연구소 유출설이 함께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맥콜리 의원은 의회가 팬데믹 대응을 방해한 우한 연구소 과학자들과 중국 공산당 관료를 제재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완전한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정부가 모든 도구를 계속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26일 정보당국에 추가적인 코로나19 기원 조사를 실시하고 90일 안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기한은 이달 말까지입니다. 하지만 윌리엄 번스 중앙정보국 국장은 22일 NPR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기원조사에 전적으로 협력하고 있지 않아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31일 밤 뉴욕 퀸즈에서 남성 2명이 거리의 시민들을 향해 총격을 가하고 달아났습니다. 총격으로 10명이 부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31일 밤 뉴욕시 퀸즈에서는 남성 2명이 거리의 시민들을 향해 총격을 가하고 달아나 10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총격으로 19세에서 72세의 남성 8명과 여성 2명이 다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다만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2명의 괴한들이 걸어서 이발소 앞에 사람들을 향해 다가가 범행을 저지르고 다른 2명이 운전하는 스쿠터에 뛰어올라 달아났다고 밝혔습니다. 4명 모두 후드 스웨터를 입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갱단 소속 3명을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격 당시 이발소 인근 식당에서는 파티가 열리는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범행 현장 사진과 영상을 공개하고 용의자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콜로라도, 와이오밍, 워싱턴, 아이다호주 등 로키 산맥 북부 지역 대부분의 산불로 연기가 확산되면서 어제 대기질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연구진은 산불로 발생한 연기 속에는 들이마시면 해로울 수 있는 엄청난 양의 미세한 입자들을 함유하고 있어 즉각적이고 장기적인 건강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어린이, 노인들과 이미 질환을 앓고 있어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와 백신 접종 서류를 위조해 제출한 미국인 2명이 캐나다에 도착했다가 위조 서류가 적발돼 각각 16,000 캐나다 달러의 벌금 명령을 받았습니다. 캐나다는 올해 초부터 항공기를 통한 입국자에 대해 출발 전 공항에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여행자들이 검역 지침을 위반할 경우 하루 5,000 캐나다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범죄 사실이 심각할 경우 최대 징역 6개월과 75만 캐나다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뉴욕주에 따르면 주정부는 노동자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식당을 구제하기 위해 3,500만 달러 규모의 업무 복귀 세금 공제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따르면 수혜 자격을 갖춘 식당은 직원을 새롭게 고용할 경우 직원 1명당 5,000달러, 업소당 최대 5만 달러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직원이 100인 미만인 뉴욕시 소규모 독립식당이거나 뉴욕주 보건국이 코로나19 비상사태를 선언했을 당시 최소 30일 연속으로 오렌지존 또는 레드존에 속해 있던 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또 코로나19와 관련된 매출 손실을 입증해야 하고 최소 1명 이상의 정규직 직원을 고용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주에 본부를 둔 화랑 청소년재단 소속 화랑 실리콘밸리 내 한인 고교생 아트 커뮤니티 위원 11명이 전래동화 속에 깃든 한국인의 전통과 정서를 세계 곳곳의 어린이들에게 전하기 위해 직접 번역을 한 책 코리안 페이블 컬렉션을 출간했습니다. 136쪽 분량의 책에는 금도끼와 은도끼, 토끼의 간, 단군 신화, 청개구리 이야기 등 11개의 전래동화가 담겨 있고 특히 전래동화 뒷부분 화랑을 상징하는 김유신 장군을 소개하는 이야기에는 영문과 한글을 함께 병기해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고교생들은 판매 수익금 전액을 어린이병원 2곳에 기증할 예정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화창하겠지만 곳에 따라 점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9도, 섭씨 26도, 밤 최저 기온은 68도, 섭씨 20도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구름이 많겠고 늦은 밤에는 30% 정도로 소나기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목요일도 구름이 많은 가운데 종종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